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막말은 네가 더 심하잖아. 이런 주제로 갈까 합니다. 자, 지난주 내내 홍준표 시장이 그 막말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의 징계나 제명해라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사실 막말하면은 홍준표 시장인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자, 내로남불 이런 생각 왜 들까요? 오늘 막말은 홍이 더 심하잖아 이런 주제로 이슈 추적 함께 해보겠습니다.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재원 최고위원 어떻게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18 정신을 폄하해서 사과한 지 10일 만에 또 막말을 했어요. 전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바로 또 사과를 했더라고요. 더 이상 전광훈 목사를 언급하지 않겠다. 어떤 질문에는 전광훈의 전자도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웃깁니다. 자, 그래서 참 소개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의 주제는 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징계를 요구하는 홍준표 시장 그리고 이분들의 비슷한 막말 경쟁입니다. 먼저 사건의 경과부터 살펴볼까요? 30일 홍 시장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 최고위원을 저격했습니다. 네. 이거 정말 대단한 언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성이 나쁜 사람은 정치가 아니라 사치를 하기 때문에 교원 영색으로 국민을 속이는 나쁜 짓만 골라 한다. 하며 이제 김 의원의 인성을 저격했는데요. 사치에서 사자는 속일 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정치로 보이고요. 교원 영색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는 뜻으로 남의 한심을 사기 위해 교묘히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이다. 한마디로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사람 김재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혹시 지금 홍 시장의 이런 페이스북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저도 아주 공감하는 바인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선거 때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이 정부에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월 8일 전당대회 끝난 지 한 달 이제 막 지나가는 시점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국민의힘에 먹칠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먹칠을 하는 이런 정말 사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육모방방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깊이 알고 들어가면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홍 시장과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구시장 선거 때도 같이 당 후보로 나왔었기 때문에 경쟁자 그리고 그 전에도 사이가 안 좋았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다 알고 계시죠. 대구시장 경선에 김 최고위원이 먼저 나왔는데 우리 홍 시장이 나와서 그 경선 내내 이제 막말 경쟁을 좀 했죠. 대선 때도 이제 우리 김 최고위원 대선 후보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도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붙어 있었죠. 그때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 당선 가능성이 별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다녔고 또 홍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은 진박 감별사로 박근혜 정권을 망친 사람 이제 정계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거 지금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설전입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단어 중에 제가 붙어있다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는데 진짜 무슨 때 보고 타이밍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이래가지고 정말 붙어 다니시느라 참 애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할 때도 가장 먼저 돌아선 사람이 김재원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게 타이밍 보고 아주 교묘하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는 하는 그런 정말 하루 살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는 그런 두 사람인데 홍준표 시장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 잘 물었죠. 약간 그래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궁지에 물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작심한 듯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설명하긴 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막말도 아깝습니다. 어떤 망언을 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홍 시장 막말하고 비교하면 좀 약해 보이는데 어찌됐든 우리 김 의원이 12일 날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 참석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했습니다.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 의원은 또 이게 그새 또 미국에 가셨어요. 네. 25일 날 북미 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정강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해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문제가 돼가지고 30일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반성하고 자중하겠다며 재차 또 사과했습니다. 아니 지금 두 번의 망언을 했는데 그 중심에 또 전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왜 국민의힘 최고위원 합니까? 국민의힘 나가고 그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유애국당인가 뭐 자유수호당인가 뭐 있는데 아니면 거기 최고위원하거나 거기 뭐 당대표하거나 원내대표하고는 못하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대표를 하지 왜 굳이 국민의힘 들어가지고 기득권을 지키면서 뭐 이런 막말하고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강훈 목사 쪽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그래요. 뭐 8만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이 김 최고위원을 밀었다. 네. 그래서 보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전광훈 목사한테 그렇게 알랑방구 끼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하고 싶으면 전광훈 목사한테 귓속말로 소원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 알면서도 아니 그 미국에서 하면 모를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뭐 미국 가서 하면은 문제 되겠냐 하는 식으로 가서 정말 또 자신 있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가 이런 또 문제를 일으켜고 아유 참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되게 가까운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빨리 전해지는 거 보면. 네. 네. 자 그래서 홍 시장이 자 김재원 이런 최고위원이 막말을 하자 막 거침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막말을 어떻게 했냐 하면 소개를 해주셨다면 이젠 홍준표 시장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이거 정말 재밌어요. 네. 이게 뭐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게 거꾸로 읽히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네. 하여튼 28일 맨날 실험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 제명해라.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 있나. 네. 한두 번 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 또 제명하자. 예. 당헌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말도 없고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자칭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그동안 계속된 실언과 망언을 보니 네.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 네.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제명해라라고 김 최고위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 날 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당에 해악이나 끼치는 천방지축 행동을 방치하게 되면 네. 당의 기강은 무너지고 당의 지지율은 더욱더 폭락하게 된다. 이준석 사태 때는 그렇게 모질게 윤리위를 가동하더니 그 이상으로 실언, 망언을 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네. 재차 김 의원 징계를 요구했어요. 30일까지 포함하면 3일 연속 내내 김 최고위원 제명해라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늘 이슈 추적에서 망언은 홍이 더 심하잖아 이런 주제로 하고 있는데 자 김재원 최고위원의 뭐 5.18 관련된 막말을 소개해드렸다면 또 예전 과거로 돌아가면 또 홍준표 시장도 5.18과 관련해서 또 망언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네. 누가 더 심한지. 이게 뭐 경쟁 상대, 막말 경쟁 상대, 네. 막말 지존 경쟁 상대 네. 뭐 이렇게도 보이는데. 막말 배틀 네. 이런 걸로. 그러니까 2019년 2월 본인 페이스북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혜를 3대까지 받는다는 자랑스러운 5.18 유공자를 국민 앞에 당당히 공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5.18 명단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네. 작년이죠. 아직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취임 직전인데 6월 2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도 광주의 가장 현대사에 자랑스러운 게 5.18 민주화 운동이라며 네. 제가 광주시장이라면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 얼마나 자랑스럽겠냐. 네.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 유공자들 명단은 이제 추모관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간 5.18 관련 단체들은 5.18 유공자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망국적 언행으로 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광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바로 발표했었습니다. 정말 뭐 이런 망언들을 쏟아낸 걸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홍준표 시장이랑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막말 배틀까지 붙어가지고 조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뭐 밸런스 게임으로 해가지고 이 말과 이 말은 누가 있을까 해서 뭐 뽑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대체 누가 누구를 나무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올해 뭐 대구시정을 운영하면서 뱉어놓은 막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의원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업까지 조롱했었죠. 뭐 직업까지 조롱하기도 하고 주말에 쉬려고 하는 그런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그런 보장되는 휴무일도 뺐고 그래서 좌파들이라고 지칭을 했죠. 뭐 그래서 지금 뭐 자기 뭐 사는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뭐 기득권 카르텔로 몰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이걸 이제 홍준표 시장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뭐 뉴스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두 명의 악연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 둘의 막말 경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추모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임성정 대표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5.18 민주유공자는 3대까지 특혜를 받고 있지 않으며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네. 이런 사실을 홍 시장이 알면서도 막말을 일삼아왔다. 정작 사과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는 홍 시장이다. 아직까지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홍 시장을 지적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0분 토론까지 나가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면전에 대고 뭐 자기 같으면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때 강기정 광주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법적으로 공개 못합니다 하니까 특유의 그런 정책 방향이 있죠. 법 바꾸면 되지요. 저 같으면 법 바꿔서라도 유공자들 명단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튼 뭐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뭐든지 법을 바꿔버리는 그런 홍준표 시장인데 아마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도 언론 앞에서 반성의 그런 사과의 메시지를 던졌긴 하겠지만 아마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한글에 뭐 제명하라라는 말을 3-4번 쓸 정도로 공격을 했으니까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막말했을 때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만히 있겠냐? 아유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방송을 보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 내가 사과하는 건 맞아. 네. 내가 잘못했어. 네.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하려고 해. 근데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슈 추적이 올라가면 네. 그 백경록 기자께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연락처를 좀 받아가지고 꼭 이 영상을 보내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꼭 보셔라. 이렇게 예. 네, 꼭 전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네. 좋지요. 자,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막말은 홍이 더 심하잖아. 이런 말들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사회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는 지금 광주에 가서 유공자들의 가족들을 만나서 사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우원 씨의 그런 행동들을 집중해서 보는 젊은 층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젊은 층들이 정치에 무관여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막말 그리고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홍준표 시장이 했던 막말을 기억하지는 못할 겁니다. 젊은 층들이 이 방송을 보고 홍준표 시장과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5.18 관련된 막말 그 다른 막말까지도 모두 알게 되어서 정말 혼줄 낼 줄 아는 그런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